현대 디자인 특론 중간 과제 20세기 디자인 사례 연구입니다. 저는 콩코드 다른 세상에 같은 꿈을 꾸다라는 제목으로 초음속 항공기 콩코드의 디자인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굿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세기에 있어서 굿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영국의 디자인 평론가인 앨리스 로우선의 정의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20세기 디자인의 기저에는 새로운 것이 오래된 것보다 좋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의에 덧붙여 독일 브라운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디터렘의 정의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디자인의 유스풀리스를 강조했습니다. 디터렘의 T3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후일 애플의 아이팟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10가지의 굿 디자인에 대한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굿 디자인은 혁신적이어야 하며, 굿 디자인은 심미적이어야 하며, 굿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해야 되며, 또한 굿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굿 디자인은 가능하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20세기 굿 디자인의 다른 조건으로 시대 정신의 반영을 생각합니다. 인류의 발전, 진보, 성취를 보여주고 과학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동시대 문명의 총합으로서 20세기 굿 디자인의 조건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시대 정신이란 철학자 헤겔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이 있으며 그 시대 정신은 한 시대가 끝날 때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굿 디자인에는 진보, 발전 그리고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인간의 열망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콩코드는 20세기 항공기 디자인의 상징이었습니다. 20세기 굿 디자인의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콩코드가 굿 디자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코드는 최초의 슈퍼소닉 트랜스포테이션 여객기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성과인 델타 윙을 채택했습니다. 기능성과 신미성이 결합된 두룹 스눕 디자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하 2의 속도로 슈링크 더 월드라는 세계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초고고도 순항이라는 얼스커브를 통해서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콩코드에는 영광과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9.11 사태, 그리고 소음 공해로 인한 문제, 오존층 파괴, 그리고 경제성의 문제 등 20세기의 시대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 시대 혹은 대영제국으로 상징되는 한 시대의 종말을 콩코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합하여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20세기는 에이비에이션의 시대였습니다. 마치 16세기의 대항해 시대인 것처럼. 그리고 19세기가 철도 시대였다면, 철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던 원동력이었다면 20세기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에이비에이션의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20세기를 움직이는 개척 정신은 항공기였습니다. 명백히 하나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브라더스가 처음 하늘을 난 이래로 항공기는 20세기 시대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항공기의 발전과 항공기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동시에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1차 대전을 통해서 그리고 2차 대전을 통해서 항공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항공기와 항공산업의 전성기가 도래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전후의 부흥 시기에 제트셋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수의 상류층이 여객기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이 제트 현상은 항공기가 불러일으킨 세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실로 오늘날 비행기는 자동차, 기차, 배를 훨씬 뛰어넘는 국제간 이동수단입니다. 국제공항이 20세기 건축의 랜드마크인 것처럼 비행기는 20세기 세계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대서양 횡단의 역사는 당대 시대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대서양 횡단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축의 이동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파이오니어 정신이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이었습니다. 그는 1927년 솔로 비행으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시대 정신의 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서양 횡단에는 비행선이 있었습니다. 그라프 제펠린이라는 독일의 비행선은 1928년부터 37년까지 약 10여 년간 힌덴부르크 폭발 참사가 있기까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희망과 공포의 시대를 알렸습니다. 슈링크 더 글로브란 말이 있습니다. 항공기로 인해 촉발된 세계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1952년 영국 런던을 출발한 코멧 1 제트 여객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까지 운항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횡단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개발된 코멧 1 제트 여객기와 미국 보잉사의 보잉 707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노제국 영국과 신흥제국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50년대를 풍미했던 제트셋 현상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에서 콩코드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콩코드는 꿈이 현실이 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콩코드는 음속의 2배 속도로 비행하면서 종전의 여행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돌출된 코와 날렵한 기체, 넓은 삼각형의 날개를 가진 20세기 항공기 디자인의 혁명이었습니다. 콩코드는 또한 함께 꿈꾸었던 디자인입니다. 프랑스어로 콩코드는 영어 콩코드입니다. 일치, 조화를 의미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협력의 상징이었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한 콩코드 프로젝트는 1960년 설계를 마치고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생산이 되었으며 이 기간 중 단지 20대만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약 27년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콩코드의 기술적 재원입니다. 콩코드는 롤스로이스사에서 제작한 4개의 제트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또한 3명의 승무원과 약 100여 명의 승객을 싣고 최대 순항속도 마하 2.04, 시속 2170km로 순항할 수 있었으며 그 순항거리는 약 7200km에 달했습니다. 1969년 3월 2일 콩코드의 첫 프로토타입 1호기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콩코드는 최초의 슈퍼소닉 트랜스포테이션 여객기였습니다. 마크 넘버, 흔히 마하로 불리우는 음속은 초속 340m입니다. 콩코드는 마하 2.0의 속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콩코드의 뉴욕과 런던 간 운항시간은 3시간 30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항공기들이 뉴욕과 런던 간을 운항하는 시간은 7시간입니다. 타이타닉호가 137시간에 걸려서 운행했던 거리입니다. 인간이 초음속을 돌파한 것은 1947년 10월이었습니다. 미국의 테스트 파일럿인 척 예거가 인간으로선 처음으로 초음속의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콩코드는 이러한 초음속 돌파의 기술적 진보를 수용한 대표적인 여객기였습니다. 그리고 콩코드에는 델타형 윙 디자인이 있습니다. 델타란 말은 그리스의 알파벳 델타에서 유래했습니다.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을 채용한 윙 디자인은 독일의 천재적인 항공기 디자이너였던 리피시가 개발한 비행기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리피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콩코드를 개발했습니다. 델타형 윙은 초고속 비행을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기체 외부의 마찰력을 견디고 항공 역학에도 충실했던 디자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마하 5.0의 속도가 요구되는 최첨단 전투기들에게도 채택되는 델타형 윙 디자인입니다. 콩코드는 초고고도 순항이 가능한 여객기였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74km인데 반해 콩코드의 속도는 2146km였습니다. 그리고 콩코드의 순항 고도는 2만 m였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지구의 둥근 구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 여객기는 약 1만 m 상공을 비행합니다. 그래서 콩코드는 승객들에게 고도와 스피드를 자랑스럽게 알린 첫 여객기였습니다. 콩코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면서 디자인과 과학기술이 경이적으로 결합한 사례는 두릅 스누시입니다. 이것은 이착륙과 순항할 때마다 형태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콩코드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소닉 붐이라는 음속 돌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였습니다. 이것은 후일 지나친 연료 비용과 함께 콩코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소닉 붐은 천둥과 같은 현상이며 음속을 돌파할 때 공기의 폭발로 인해서 큰 소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콩코드는 이 소음으로 인해서 소음 민원의 주요 타겟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1976년 시작된 콩코드의 비행은 약 27년간의 운행 끝에 2003년 마지막 비행을 하게 됩니다. 콩코드의 비행 중단에는 AF 4590편의 사고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콩코드의 비행 중단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굉장한 작용을 했습니다. 2003년 기준 콩코드의 왕복 운임은 11,700달러였습니다. 이 요금은 현재의 다른 여객기 요금의 10배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콩코드는 디자인과 기술적인 성공의 이면에 상업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요인은 콩코드의 승객 정원이 100명 내외였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여객기가 250명을 상회했고, 특히 에어버스 600 같은 경우에는 약 350명의 정원인데 비해서 콩코드는 확실히 경제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15년 전 2003년 20세기 에이비에이션의 상징이었던 콩코드는 마지막 비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콩코드는 컴퓨터의 도움이 없이 수학 계산만으로 만들어진 경이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또한 콩코드는 20세기의 시대 정신과 인간 진보의 여정에 큰 획을 그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콩코드를 20세기 시대 정신과 문명이 낳은 대표적인 20세기의 굿 디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